운동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걷는 시간대에 따라 우리 뇌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걷기 운동의 위험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왜 위험할 수 있나요?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특정 시간대에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 했을 뿐인데 뇌에 손상이 온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최근 연구들은 걷는 시간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활발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외면하면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걷는 시간대만 바꿔도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시나요? 댓글에 자주 걸으시는 운동 시간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과도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야 이 중요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의외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9세 김할머니.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기셨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걱정이 되어서 MRI를 찍어봤더니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언제 운동하세요? 그분의 대답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신 걷기가 오히려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한낮 또는 밤늦게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죠. 새벽에 걷는 분들은 아침 공기가 좋다, 조용해서 좋다, 평생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낮에 걷는 분들은 비타민 D를 만들어야 한다,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고요. 밤에 걷는 분들은 낮에는 너무 덥다, 저녁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시간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입니다. 새벽 운동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 4시, 5시, 6시에 일어나서 바로 걸으러 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새벽이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밤새 쉬다가 아침에 깨어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새벽 4시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함께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적이라 이런 혈압 변화를 무리 없이 견딥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곳곳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이 치솟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평소 혈압이 120에서 130 정도인 분들이
새벽 운동 직후에는 170, 180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걷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뇌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셨죠? 더 무서운 건 새벽 시간대가 통계적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라는 겁니다. 의학 통계를 보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수분 섭취가 없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에 혈압까지 급상승하니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새벽 운동 중 쓰러진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합니다. 선생님, 저는 30년간 매일 새벽에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30년간 조금씩 혈관에 무리를 주다가 결국 터진 겁니다. 새벽 운동의 또 다른 문제는 체온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체온이 낮다는 건 단순히 몸이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관절이 뻣뻣하고 혈관도 수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준비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과 관절 부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수축된 혈관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의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좁아진 혈관이 새벽 추위로 더 수축되고 거기에 높아진 혈압까지 더해지면 뇌는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5년간 새벽 걷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몇 분 만에 회복되셨지만 이건 큰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더운 여름엔 한낮에 걷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한낮에 걸어야 햇빛도 받고 뼈 건강에도 좋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낮 걷기는 뇌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땀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땀샘 기능은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땀을 제대로 흘리지 못한다는 건 체온 조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걷다 보면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땀을 펑펑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지만 어르신들은 땀도 잘 안 나고 체온은 계속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놀라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뇌 혈류량이 약 5에서 7% 감소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낮에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늘에서 쉬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증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계속 걷다가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이죠. 끈적끈적한 피는 혈관을 막을 수 있는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체중의 단 2%만 수분이 부족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5%가 부족하면 혼란과 의식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낮에 30분만 걸어도 체중의 1에서 2% 정도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던 날의 일입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말씀으로는 오후 1시에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체온을 재보니 39.5도, 열사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열사병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뇌세포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죽어버립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한낮에 강한 자외선은 눈에도 치명적입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범이 바로 자외선인데 시력이 나빠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뇌 기능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밤에 걷는 건 어떨까요? 낮에는 덥고 새벽은 이르니까 저녁에 걷는 게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밤 9시, 10시, 11시에 동네를 걷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봅니다. 시원하고 조용해서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심야 운동은 뇌 건강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수면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수면과 뇌 건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심야에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각성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잠이 잘 오지 않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훨씬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야 운동은 이런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선생님,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생활 패턴을 여쭤보니 매일 밤 10시에 1시간씩 걷기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걷기 시간을 오후로 바꾸시라고 했더니 몇 주 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심야 운동의 또 다른 위험은 저혈당입니다. 저녁 식사 후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자는 동안 저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밤새 충분한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저혈당이 와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야 걷기 후 새벽 3시에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나 119에 신고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걷는 것의 물리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야가 제한됩니다. 나이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특히 야간 시력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작은 턱이나 울퉁불퉁한 바닥, 자전거 같은 장애물을 보지 못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골절되면 몇 달씩 누워 지내면서 근육과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약 30%가 저녁 7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걸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최신 연구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대가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한 시간대입니다. 우선 새벽에 급격한 코르티솔 상승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기상 후 2에서 3시간이 지나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혈당도 적당하고 소화도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도 적절히 올라와 있어서 근육과 관절이 유연합니다. 준비 운동을 가볍게만 해도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햇빛은 있지만 한낮처럼 강렬하지 않아서 적당한 비타민 D도 만들 수 있고 자외선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대는 혈액의 점도도 적절해서 혈전 생성 위험이 낮습니다. 제 환자들 중 걷기 시간을 이 시간대로 바꾼 분들은 한결같이 더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운동 후에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후 3시에서 5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점심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소화가 완전히 된 상태이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어느 정도 식었지만 아직 햇빛이 있어 걷기에 적당합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기라서 근육의 유연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운동 효율도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운동 후에도 멜라토닌 분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후에 적당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저녁에 더 깊은 잠을 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오전을 조금 더 이르게 8시에서 10시 정도로 하시고 오후는 4시에서 6시로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죠. 겨울철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가 적당합니다. 겨울에는 아침 기온이 너무 낮아서 혈관 수축 위험이 있고 오후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 시간대를 지키시면 됩니다.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니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걷는 게 좋습니다. 약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식전에 걷거나 식후 바로 걷는 건 저혈당이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가 더 좋습니다. 오전보다 관절이 더 유연해서 통증이 덜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새벽과 이른 아침을 피하셔야 하고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한낮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언제 걷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의 혈압 급상승, 한낮의 탈수와 열 손상, 심야의 수면 방해와 저혈당,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손상들이 쌓이면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치매나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걷기 시간을 바꾸세요.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5시. 이 골든타임에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